솔직히 난 일본 정부가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를 해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지금 일본 사람들 지진에 대한 공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거든.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의보를 해제한다니 이해가 안 가. 여기 일본 기상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 해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한 여성 직원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에 다들 순간 멈칫하더니 곧바로 모니터 쪽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모니터에는 긴급한 무언가가 떠오르고 직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숨죽인 채 화면을 바라보며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 이들의 말문을 막히게 만든 걸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기상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와다 마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저를 맡아서 키워주셨거든요. 할머니는 매일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며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셨죠.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흔들림이었지만 점점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TV에서는 긴급 재난 방송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대피하라는 경고가 전해졌죠. 하지만 그 경고는 너무 늦었어요. 우리 동네에는 지진 경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았고 우리는 지진이 시작된 후에야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흔들리고 벽이 무너질 때 저는 가까스로 대피할 수 있었지만 할머니께서는 미처 피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전 할머니를 잃었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기상학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날의 경험 때문입니다.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제 자신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상학을 공부했고 결국 일본 기상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 기상청에서 자연재해, 특히 지진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하루 일과가 꽤 바쁘고 긴장감이 높은 일도 많지만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먼저 하는 일은 지진 관측 데이터를 확인해요.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라서 전국에 걸쳐 설치된 지진 관측소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보죠. 이 데이터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진의 규모, 진원지, 발생 시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데이터를 꼼꼼하게 분석해요. 작은 진동이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혹시라도 큰 지진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만약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면 팀원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어요. 여기서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만약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경고 메시지를 준비하죠. 이때는 정말 초단위로 시간이 중요해요. 경고를 늦게 보내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해요. 지진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추가적인 여진이 올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부서와 협력해 데이터를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기관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야 해요.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제 업무의 핵심이죠. 또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는 예측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앞으로의 지진 가능성을 예측하는 연구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더 나은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 도입될 때마다 팀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늘 긴장감을 가지고 일해요. 할머니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저를 움직이게 하니까요. 제 일은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긴장된 시간이 계속되고 있어서 여간 힘이 듭니다. 올해 들어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증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저와 기상청 동료들은 매일매일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하고 있거든요. 사실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예측은 늘 어려운 일인데 최근 들어 더 구체적인 징후들이 관찰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해안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했어요. 지난 9일엔 일본 도쿄 서쪽 수도권 지역인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고 10일에는 일본 홋카이도 해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죠. 일본은 지진이 잦은 나라라 이런 정도의 지진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진앙지의 위치나 지진의 빈도, 그리고 지하에서 관측되는 미세한 변동들이 조금씩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팀은 이 데이터를 더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자연현상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모여 데이터를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지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한다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처럼 처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저희는 그 당시의 끔찍한 기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는 한 발 앞서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난카이 대지진은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진 발생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은 언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에너지를 이미 축적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규모 9.0이었는데 난카이 대지진은 그보다 더 강력한 지진일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진 그 자체로도 엄청난 공포지만 더 무서운 건 쓰나미예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이번에 발생할 수 있는 쓰나미는 최대 34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는 10층 건물보다 더 높은 파도예요. 살면서 이렇게 큰 파도를 본 적도 없는데 만약 이런 쓰나미가 일본 해안가에 몰아친다면 건물들이 무너지고 최악의 경우 3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게다가 피해를 복구하는 데만 220조 원 이상이 들 거라고 하는데 일본이 과연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일본 국민으로서 정말 걱정됩니다. 더욱 무서운 건 이런 대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일어날 확률이 70에서 80%에 달하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일본 국민들께 제공해야 할 때마다 너무나도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우리 기상청 직원들은 깊은 고민 끝에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를 발령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불확실성이 크더라도 이 정도의 에너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경고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의보를 발령하는 일은 굉장한 책임감이 따르는 일입니다. 경고가 지나치게 자주 나오면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할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경고를 늦추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발령 시기를 조정하는 데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주의보가 발령된 후에는 더 바빠졌어요. 저와 동료들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와도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지진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추가적인 여진이나 다른 지진이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도 계속 연구해야 했죠. 상황이 심각해지면 바로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놓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저희 모두는 긴장 속에서 일했지만 그 누구도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평정을 유지해야 사람들이 저희를 믿고 따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안에서는 모두가 불안했어요. 이번이 정말 큰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대지진 주의보가 발령된 동안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불행히도 난카이 해구의 에너지는 지진 발생이 늦어질수록 그 에너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언제까지나 주의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발령된 지 일주일 만에 주의보는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상청 일부 고위 간부들은 이 결정에 대해 반대를 했어요. 주의보를 해제했다고 해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난카이 대지진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주의보가 해제됨으로써 일부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해졌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는 여전히 위험 수준에 있었고 주의보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그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일본 기상청에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불안함이 현실로 드러나는 데는 채 며칠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각 지역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9일 도쿄 인근 이바라키현 히타치시에서 새벽에 일어난 지진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진원의 깊이가 35km였거든요. 규모 5.1의 지진이라고 하면 꽤 강한 지진이에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해드릴게요.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일단 땅이 꽤 뚜렷하게 흔들려요. 그냥 지나가는 흔들림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 있거나 걸어 다니면서도 확실히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예요. 특히 높은 건물 안에 있다면 그 흔들림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 정도 지진에서는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건물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오래되었거나 내진 설계가 부족한 건물이라면 균열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약간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창문 유리가 깨지거나 선반에 있던 물건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게다가 진도 5.1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뚜렷하게 지진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집 안이나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고 할 정도죠. 이번 지진은 진앙지로부터 꽤 넓은 범위에서 지진이 감지되었기 때문에 히타치시뿐만 아니라 도쿄 같은 인근 도시들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던 거죠. 다행히 이 정도 규모의 지진으로는 쓰나미가 발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해저에서 일어난 지진이라면 소규모의 해일이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큰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지진 이후 저희는 곧바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언제든지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그때 상부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히타치시 지진 발생 이후 대지진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중단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이 대지진의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니요. 말도 안 되는 지시였어요.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차단하라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도 당연히 그 위험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개 직원인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결국 상부의 지시대로 지진 관련 정보 제공은 차치하고 대신 일본으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에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에 대한 공포도 모자라서 이제 태풍 안필이 다가오고 있었죠. 태풍 안필은 정말 강력한 태풍이었어요. 사람과 바위가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니 얼마나 강력했는지 체감이 되시나요? 그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태풍 안필이 일본을 강타했을 때 간토와 도카이 지역에는 시간당 200에서 300mm의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편도 무더기로 결항되었고 육상 교통도 마찬가지로 큰 혼란을 겪었죠. 특히 도쿄와 나고야를 잇는 신칸센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발이 묶였고 일상생활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실 태풍 안필은 2018년에도 일본을 강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피해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태풍의 강력한 바람과 폭우는 이번에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고 부상자들이 어김없이 속출했습니다. 간토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피난처를 찾아 대피해야 했고 도로가 침수되어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죠. 연이은 일본의 악재에 일본 시민들도 피폐해져 갔고 한편으로는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는 것도 같았어요. 일본 기상청은 무능하다며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나 큰 피해가 났는데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냐면서 수십 통의 민원 전화가 빗발쳤고 사람들은 지진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와 대응이 부족했다며 기상청과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기시다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 분위기는 더더욱 뒤숭숭해졌어요. 정치적 혼란과 자연재해의 위협이 겹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SNS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이 오면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이 퍼지고 있어요. 정부와 기상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실망과 불신이 이렇게까지 깊어지다 보니 국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난카이 대지진을 넘어서 인근 국가들에서도 연달아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16일에는 대만 동부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해 국가급 경보가 발령되었고 18일에는 러시아 캄차카반도 앞바다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하며 쓰나미 경보까지 발령되었죠. 이처럼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난카이 대지진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불의 고리로 불리는 지진대의 위협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이 더더욱 두려운 상황이에요. 불의 고리는 태평양을 둘러싼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인데 최근 들어 이 지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이제는 불의 고리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 무섭고 공포스럽게 느껴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제가 가족이 있다면 일본을 떠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제가 태어나고 평생을 살아온 곳이다 보니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안 그래도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을 떠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오고 갔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자기 부모님을 한국으로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부모님만큼은 안전한 곳에 계시게 하고 싶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동료 말을 들어보니
지리적으로 한국은 일본처럼 지진이나 화산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불안에 떨지 않고 언제 큰 지진이 올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살 수 있다니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늘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그런 걱정 없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한국인들의 삶이 정말 부럽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바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서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저 피해를 입지 않기만을 바래야 하는 걸까요? 최근 연이어 닥치는 일본의 악재들 앞에서 점점 무력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아무리 대비해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 기상청에 근무하는 사와다 마이님은 기상청에서 일하다 보니 매일같이 자연재해의 위험 속에서 일하며 그 누구보다도 큰 책임감을 느끼실 텐데요. 부디 앞으로 큰 피해 없이 모두가 안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